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정조를 할애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수창궁의 서쪽 침실을 헐어 2층 궁전을 건축하게 하고 김사행에게 역사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394년 명 홍무 27년 세자를 자운사에 보내어 4대 연성 법석을 베풀고 별의 궤변을 빌어 물리치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거둥하여 이를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서 할애를 받고 종묘에 가서 감독관에게 공사를 간단히 하도록 명하였다. 이일이므로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할애를 받고 종묘를 짓는 땅에 가서 감독관에게 명령하였다. 모든 일을 간편한 대로 따라하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 인일은 1월 7일을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헌사에 명하여 다시 검주의 영을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헌사에 전지하였다. 무릇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원소로 하여금 술값을 수납하고 술을 주게 하라.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흠차내사 노타내 등이 자문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다. 흠차내사 노타내 박등룡 정징 등이 좌근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선의문에 나가서 그를 맞이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6년 1393년 11월 20일 산동도사 영해위에서 고려의 불한당 일명 최도기를 잡아 본부에 이르렀다. 본인의 장공에 의거한다면 고려 숙주 노질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홍무 26년 7월 7일에 고려왕 이성계가 만호 김사은과 천호 차성부 이부수 임원 임청은 이불수 홍충은과 백호 정융 홍원 임충은을 보내어 배 7척을 거느리고 배마다 인원 37명과 배 2곤을 실으니 합계 인원이 259명이요 배가 560필이었는데 매매를 가작하여 소식을 듣게 하고는 말하기를 만약 대군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뒤를 이어 재차 배 10척을 보냈는데 배마다 인원 37명을 싣게 하고는 각기 군기를 가지게 하니 합계 인원이 270명이 되었다. 또 잡아 보낸 천호 김완기의 공술에 의거하면 여진에 소속된 백호 김광의는 곧 금성 판관 임갈용이와 영사 여균 피력 등의 소위이므로 모두 김완기에게는 관계가 안 되는 일이다 한다. 각인이 현재 필둔 구차에 거주하고 있는데 본부의 좌도둑 양문 등 관원이 각인의 공사를 가지고 봉천문에 본디대로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어서 성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도독부에서 그 연고로서 문서를 보내어 가서 이성계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들이 왜적을 가조하고 또 한 번 헌단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여진의 관리를 그에서 보내게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삼가 받을 것이다. 본부는 도독부를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종군 군후소를 폐지하고 훈련관에 병합시켰다. 사헌부에서 금주를 과다하게 단속하니 완화하도록 명하다. 헌사에서 금주하기를 지나치게 엄하게 하니 임금이 장무인
잡단 김구덕을 불러 명령하였다. 무릇 사람으로서 병이 있는 자는 혹 술을 약으로 마시게 되는데 개괄하여 법령으로서 죄를 가하는 일이 옳겠는가. 대저 금주는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지 못하게 할 뿐인 것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목가하였다. 임금이 수창궁에 가서 침전의 역사를 시찰하였다. 목가는 나무에 성에가 끼는 것을 말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기 좌우도의 수령 등이 성 쌓는 인부들을 거느리고 왔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거동하였다. 판문화부사 안종원 등이 경사로 가지고 간 표문.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판문화부사 안종원과 중추원 부사 이승원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는데 표문은 이러하였다. 사신이 거듭 이르게 하여 제명을 선포하시니 감격이 극도에 달하여 눈물이 나며 부끄러움이 심하여 땀이 납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풍속이 다른 나라가 먼 곳에 있으면서도 모두 중국을 마땅히 높여야 될 것을 아는 까닭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위력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충성을 나타내고 교화에 향하게 되니 진실로 혹 이것을 어긴다면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이래로 명백한 효과가 증거되었사온데 하물며 신은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서 여러 번 덕음을 받들어 신에게 군국의 권한을 맡게 하시고 신에게 조선의 국호를 고치게 하시어 천위의 중함을 힘입어 중심의 귀속을 정하여 싸우니 항상 보답하려고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있사온데 어찌 감히 헌단을 일으킴을 맞이 않겠습니까? 지금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받아 삼가 성지를 받들어 싸운데 한 항목의 국호를 고치는 한 가지 절차는 사람을 보내어 이를 청하므로 혹은 조선을 개성한다든지 이미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즉시 이름을 바루어야 할 것인데 지금 국호를 조선이라고 고치고는 표문에는 그전대로 권지국사라 일컬으니 무슨 계획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삼가 나라가 이미 국호를 고치고서도 신이 이름을 바르지 못하는 것은 다만 정고를 잘 알지 못한 때문이었으며 실로 간모를 방사한 것은 아닙니다. 견책하심이 매우 간절하시니 곧 천지의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없고 회유하심이 정령하시니 실로 부모의 생육하는 은혜이옵니다. 이에 성명이 있으므로 삼가 준수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께서 먼 곳을 보시기를 총명으로서 하시고 소민을 사랑하시기를 덕으로서 하시어 신이 미혹하여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신에게 계과 천선할 것을 허가하시니 신은 삼가 한 지방의 백성과 더불어 만년의 장수를 영구히 축원하겠습니다. 덕음은 황제의 말씀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각도의 장정을 징발하여 경성의 서울의 축조에 조력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왕씨의 모의에 연루된 참찬문화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다. 참찬문화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처음에 동래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국가의 안위와 왕씨의 명운으로서 밀성의 장님 이홍무에게 점을 쳤는데 일이 발각되자 흙물을 잡아서 순군옥에 가두고 성형과 형조로 하여금 순군 만호부와 함께 그 일을 조사하게 하니 흙무가 죄를 자백하였다. 가행과 중질 등이
박위의 말로써 와서 점치게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왕조 공양왕의 명운이 우리 주상 전하보다 누가 낫겠는가? 또 왕씨의 가운데 누가 명운이 귀한 사람인가 하므로 내가 남평군 왕화의 명운이 귀하다 하고 그 아우 영평군 왕거가 그 다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위를 가두고 순군에게 명하여 가행과 중지를 경상도에서 잡아오게 하였다. 성현은 문화성의 낭사와 사음부를 지칭한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왕씨를 거제도로 이배시키고 왕화, 왕거를 안동옥에 가두다. 순군 진무 김영하와 천호 유양을 보내어 왕씨를 거제도로 옮기게 하고 또 대장군 심효생을 보내어 왕하와 왕거를 안동옥에 가두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박위에게 술을 내려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다 이르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박위에게 술을 내려주고 명하여 수갑을 풀어주게 하고 계유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경이 어찌 했겠는가? 중질과 가행 등이 오기를 기다려 변론한다면 석방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사직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쓸 수가 없으므로 경에게 옥에 나아가도록 명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비록 큰 죄일지라도 모두 용서하는데 하물며 경에게 있었으랴. 경은 동심하지 말라.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8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전 밀직 제약 권주의 졸기. 권주가 졸하였다. 주는 본가는 안동이니 현복군 권염의 아들이요 길창군 권준의 손자이다. 성품이 바르고 성실하였다. 글을 읽어 과거에 올라 화관 요직을 지내고 모두 관직을 겸무하게 되었다. 일찍이 나가서 충주, 황주 두 주의 목사가 되었는데 모두 해정이 있었다. 들어와서 지신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선비를 시험 보는데 사람들이 헐뜯는 말이 없었다. 벼슬은 밀직 제학에 이르렀다. 두 아들은 권훈과 권보인데 모두 과거에 올랐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8일 무호 세 번째 기사. 검교직의 녹봉을 본품보다 3등을 낮춰 정하다. 검교 각품의 복록을 정했는데 본품보다 과 3등을 낮게 하였다. 검교는 정원 이상으로 벼슬 자리를 임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할 경우 그 벼슬 이름 앞에 붙이는 말인데 예를 들면 검교 문화시중, 검교 정승 등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8일 무호 네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공사의 양을 모두 사제감에 소속시키고 둔수군의 둔전번염을 회복시켜 군자에 충당하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8일 무호 다섯 번째 기사. 경시서에서 판자에다 각 정포의 이름을 쓰고 판매하는 물품을 그 아래에 아울러 그려서 각 처소에 걸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를 청하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김가행과 박중질 등을 잡아서 오니 그들을 국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 보내다. 대간과 형조에서 그를 같이 올려 청하였다. 신들이 순군 만호부와 같이 이흥무, 김가행, 박중질 등을 국문하니 그 공사가 대체가 관계되므로 쉽사리 판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원하옵건대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은 한 곳에서 정글을 대어 신문하여 밝게 그 죄를 처단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박위를 용서하여 복직시키고 이어 말하였다.
박유가 비록 본디부터 배반할 마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높은 좌기를 주어서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였으니 어찌 병고를 감히 도모했겠는가. 박유와 같은 인재는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박중질과 김가행, 이흥무 등은 곤장을 쳐서 변방고을에 귀양 보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실을 제거하고자 청하니 대간과 형조에서 글을 올려 왕실을 제거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3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성 쌓는 공사를 시찰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토지를 받은 군관과 한량인 중에 왕실을 시위하지 않는 자를 점거하여 처벌토록 하였다. 임금이 수창궁에 갔다. 조기에게 명하여 여러 절제사가 거느린 군관과 한량인이 전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밖에 있어 왕실을 호위하지 않는 사람을 점거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글을 올려 왕간과 왕승보, 왕승귀, 박위의 죄를 논역하여 서울에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판이 흥삼군 부사 정도전을 보내어 태례로서 두개 제사 지내게 하니 도전과 제사에 참여한 장사들이 모두 철갑 차림으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천호 유서봉이 갑자기 죽었다. 태례는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는 일이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여러 절제사의 장무, 진무에게 태형을 집행하였으니 여러 절제사들이 둑제에 참여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2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곡산부사 전이가 곡산 등의 요충지에 병기와 군량을 저장토록 청하니 윤허하다. 곡산부사 전이가 도평의사사에 상서하였다. 가만히 듣건대 군사를 훈련시키고 곡식을 저장하여 뜻하지 않은 병고에 대비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상전입니다. 그러나 군사가 험지를 점거하지 않으면 나의 형체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곡식을 만약 밖에 쌓아둔다면 다만 도적에 도움이 될 뿐이니 반드시 양식을 견고한 성에 쌓아두고 진을 요해처에 설치한 연후에라. 편안히 있는 아군으로서 멀리서 온 피로한 적군을 기다리게 되고 배부른 아군으로서 굶주린 적군을 기다리게 되어 능히 적군의 생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며 연수와 혜진이 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니 태종이 장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연수를 위한 계책으로는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 성을 연하여 보루로 삼고 험지에 운과의 양식을 먹으면서 앉아서 우리 군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라 하였습니다. 연수와 혜진이 장차 출발하려 하며 도로란 나이가 많고 일에 익숙한 이가 있었는데 연수에게 이르기를 진왕은 일세의 뛰어난 인재로서 천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책으로는 군사를 주둔하지 하고 싸우지 아니하며 오랜 세월을 견디내고 기병을 나누어 그 양식 운반하는 길을 끊어서 양식이 이미 다 되면 싸우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가고자 해도 길이 없을 것이니 그제야 이길 수 있습니다고 하였으나 연수가 따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앞으로 나갔다가 크게 패하여 항복했으니 대로의 꾀는 바로 태종이 이른바 가장 좋은 계책인 것이다. 연수로 하여금 그 꾀를 따랐더라면 태종의 군사 돌이킨 것이 풀이 마르고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구원하는 군사가 비록 밖에서 패전했지만은 안시 한성만이 홀로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은 까닭으로 태종이 요자의
추위가 일찍 온다는 이유로서 성 아래에서 군대의 위험을 과시하고 돌아갔으니 대저 태종의 영명 과단함과 이적의 용기와 지혜로서 천하의 군사를 거느리고도 능히 한성을 공격해 빼앗지 못한 것은 어찌 성이 험준하고 양식이 많으며 군사가 용감하여 굳게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제도를 창설하고 법을 만들어 자세한 부분을 다 구비하여 군사를 길러 적군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강구하기를 더욱 상세히 했는데도 양식을 저장하는 장소와 군대를 주둔하는 땅은 대개 모두 그전대로 그냥 있으니 이것이 어리석은 신이 적은 견문과 얕은 식견으로서 수다스럽게 임금의 귀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에 손실을 답법하는 일로 인하여 곡산 고을의 북쪽 마을에 가서 그 지세를 살펴보니 산천이 험준하고 막혔으며 가운데에 산성이 있는데 군량을 저장할 만하고 병기를 간수할 만하며 동쪽으로는 화령과의 거리가 150리이며 서쪽으로는 성주와의 연하기를 3, 4식의 노정에 불과하니 실로 동북면 서북면 양면을 왕래하는 요충인 것입니다. 또 내가 듣건대 방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은 성인의 훈계에 전하는 바이며 상시 도적이 이르는 것과 같이 함은 병가의 성산이니 만일에 안시성에 공격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마땅히 대로의 계책과 같게 해야만 만전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평소부터 군량의 저장이 없으면 어찌 능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저는 그윽히 생각하옵건대 곡산 고을과 이천, 협계, 수완, 삼등, 성주, 양암, 수덕 등 8읍의 전지는 모두 군량에 속하게 하고서 해마다 8월 9월에 군자감의 관원으로 하여금 친히 와서 수세하여 모두 곡산 고을의 산성에 들어오게 한다면 3, 4년이 되지 않아서 수만 명 군사의 수년 먹을 식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를 사용할 적에는 정병 수만 명을 뽑아서 산성 아래에 감추어 두고 그 곡식을 먹고 사기를 기다리게 했다가 만약 우리 강토에 함부로 침입하는 자가 있다면 양암 수덕에서 길을 취하여 옛날에 맹주 덕주를 경유하여 군사들의 입에다가 하물을 물리고 빨리 달려 뜻밖에 나아가서 혹은 그 뒤를 공격하고 혹은 군량 운반한 길을 끊게 할 것이니 이것이 용병의 한 가지 기계이며 혹은 험지를 운거하고 양식을 먹으면서 군대의 위력을 과시하여 평양과 화령을 성운하는 것도 또한 옳겠습니다. 도평의 사사에서 임금에게 전해 아뢰니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명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혜진은 고구려 장수인 고연수와 고혜진이며 대로는 고구려의 관직 이름인데 여기서는 대로는 고정일을 말하는 것이고 진왕은 당태종이며 요자는 요정을 말한다.